자, 오늘은 극장에서 바로 보고 온 영화 왕과 함께 사는 남자를 한번 리뷰해 볼 건데요. 저는 워낙에 역사를 좀 좋아하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파헤쳐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 단종은 어땠고 한명회는 어땠고 어몽도라는 사람은 어땠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영화 얘기부터 해야겠죠. 영화는 전체적으로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웃겨줄 때 웃겨주고 감정의 소용돌이로 확 집어넣을 때는 또 집어넣어주고 이제 결말은 또 여운을 길게 남기면서 끝내는데 개인적으로 영화 평가를 해보자면 후반부가 전반부에 의해서 너무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어몽도라는 캐릭터 자체는 결국 이제 단종의 시신, 그러니까 이 시신을 모셔가지고 지금의 단종의 묘도 어몽도가 단종의 시체를 챙겨와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게 그 단종의 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을 못하고 앞에 뭐 노루를 잡는다는 씬이나 그리고 이제 마을에 어떻게 이 어몽도가 단종을 유치할 것인지, 원래대로라면 양반을 모시고 싶었지만 이용희가 온 케이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쓸데없는 부분까지 길게 늘어뜨리면서 뒷부분에 정작 해야 될 얘기는 후다다다닥 지나가 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생각한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해 정도의 무거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상 정도의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으며 뭐 마침 또 개우정난이기도 하네요. 또 유해진 배우나 이런 몇몇 배우들이 정말 조선시대 사람처럼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없어서 지금 400만을 돌파했나 봅니다. 아무튼 역사적인 얘기와 함께 이렇게 영화 얘기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스포일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건 한명회, 유지태 캐릭터인데요. 사실 한명회라는 캐릭터는 되게 역사적으로도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과거에 급제할 만큼 되게 명문가에서 태어나거든요.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굉장한 명문가에서 태어나지만 그러면서 또 한량이기도 해서 38이나 돼야 이제 슬슬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유정난을 일으키는 파트너 수양대군을 만나가지고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공신의 반열계까지 올라고 2명의 딸을 다 왕비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제까지 극 중에서 그려지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명회를 그리는 건 좀 귀를 이상하게 만든다든지 약간 동작을 우스꽝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명회란 캐릭터는 그러니까 뭔가 몸을 쓰는 일보다는 지략에 가까운, 그것도 간사스러운 지략, 뭐 이런 간홍으로 좀 그려졌죠. 가장 그 이미지를 많이 착용한 것이 이제 옛날 드라마로 치면 한명회라는 드라마일 것이고 영화로 치면 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성 씨가 계속 모략을 꾸미고 김내경을 계속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결국 개유정난을 성공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왕가 사는 남자에서는 그 캐릭터의 정반대 캐릭터로 나옵니다. 덩치도 정말 크고 유지태 씨가 진짜 덩치가 크거든요. 그 특유의 카리스마도 있고 목소리도 좋고 극 중에서 나오지만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간에 보여줬던 한명의 캐릭터하고는 좀 다르다. 감독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명희가 기록상 단종실록에 그런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한명희의 체구가 크고 외모가 출중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런 기록을 적극 차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명희는 여기서 굉장히 강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갔는데 여기서 세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악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 극이 굉장히 살아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1987에 그 전 대통령은 절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영상으로 나오지만 절대악인 박처장은 있지만 그 위에 그 엄청난 절대악 이런 건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저는 킬빌 1이 더 좋았습니다. 이름은 킬빌인데 빌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 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적극 차용한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명회라는 캐릭터 안에 한명회도 집어넣고 세조도 집어넣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옛날 사극 때부터 우리나라 사극이 계속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왕에게 반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러난 임금이든 지금 왕이든 왕권이 약한 왕이든 반말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그 캐릭터, 예를 들어 권력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악당이고 너까지 거는 이제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명당이라는 작품에서 백윤식 씨가 그런 캐릭터를 했었고, 비밀의 문이었나요? 그 한석규 씨가 영조로 나오는 영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김창완 씨가 반말을 하거든요. 근데 조선의 역사를 아시는 분, 그리고 왕정 국가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분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야, 너 영화 만드는데 뭐 그런 것까지 따지냐 그러는데, 약간 그럴 거면은 사극을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평행세계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게 낫지. 이제 극 중에서 은근 노산을 무시하다가 후반부로 가선 노산에게 정말 반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세조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지만 세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명회가 그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명회가 세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산 이러고 막 꾸짖을 때 보면은 영락없는 세조가 단종을 향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침 세조는 등장도 안 하니까. 요런 부분들은 아무리 한명회가 막 나가는 사람이라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적절히 이렇게 줄타기 잘해가지고 천수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부관참시가 되기는 하지만 천수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영월까지 오시는 것도 좀 느닷없긴 한데, 그러니까 유배로 병조판서가 오기도 하지만 한명회가 너무 영월을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래 영화니까 넘어가자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노산하고 승질을 낸다? 니놈 이런다? 이거는 뭐랄까 개연성을 판타지로 넘어가 버리는 거라서 요런 건 좀 아쉬웠습니다. 워낙에 사극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광해에서 반말을 하는 건, 유승용이 광해를 상대해서 반말하는 건, 이 인간이 임금이긴 하지만 1인 2역, 원래는 광대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광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유승용이 반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부장이 알았을 때도 광대라는 걸 알고 의심하면서 반말을 하지 그 뒤로는 다 존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말을 하는 것과 그 명당이나 이런 데서 뭐 조카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안건이 약하더라도 왕은 왕이거든요. 아무리 물러난 상황이라지만 적통이기도 하고, 한명회가 만약에 노산군, 단군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다면 한명회는 진작에 날아갔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조정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의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고명대신이라고 하거든요. 임금의 유언을 받은 신하를 고명대신, 이게 절대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그 고명대신을 철퇴로 때려 죽이는 잔인무도한 사람이 단종, 노산군을 처리하는 데에는 꽤 고충을 겪거든요. 이제 단종을 좀 협박 비스무리해 갖고 왕권을 받아서 상황으로 모시다가 영월로 유배했다가 영월에서 4개월 5개월 있다가 이제 사약을 내리는 식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물론 뒤에 설명하겠지만 타살의 얘기가 있겠는데, 심지어 한명회가 모시는 세조도 그러는데 한명회가 보는 눈이 그렇게 많은데 노산 그런다? 한명회가 오늘부터 안 살 생각이 아니라면, 나 오늘 죽고 싶은데 나 이제 그만 살까 할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만 생략한다면 카리스마 있는 한명회, 그러니까 단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한명회의 캐릭터는 잘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정말 캐스팅하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한명회도 그렇고 이 단종 캐릭터는 얼굴이 개연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 순간 개연성이 있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 같은 작품이 있겠죠. 그 작품에서 그냥 그 배에서 갑자기 반해서 그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거두절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죠. 그 당시 디카프리오 얼굴을 보고 안 반하는 여자가 더 어려울 거라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구속받는 여자가 자유분방한 남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은 디카프리오. 이렇게 얼굴이 개연성인 경우가 있는데, 이 단종이란 캐릭터는 한명회한테도 눌리고, 이제 극이 시작하자마자 사육신이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못해요. 그런 장면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구구절절 나는 지금 너무 슬프고, 나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 이 극이 재미없어집니다. 영화는 계속 길어지고 너무 두서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박지훈이라는 배우가 그냥 가만히 이러고만 있는데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집니다. 진짜 이용희가 지금 힘들겠다. 단종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에 숙부에게 왕권을 뺏기고 그 머나먼, 지금도 먼데 그 머나먼 영월까지 쫓겨나는
그 단종의 마음을 얼굴로 잘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감독님의 캐스팅이 훌륭했던 거겠죠. 근데 이제 유해진 씨는 이 어몽도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아전입니다. 이제 그 마을의 아전일 뿐인데, 그리고 이제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일 뿐인데 이제 살을 붙여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살들이 붙은 건데요. 저는 볼 때마다 관상의 김내경이 자꾸 생각이 났었습니다. 관상만 보지 않을 뿐 김종서를 돕고 문종을 도왔던 김내경하고 캐릭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아들의 입신양명, 그리고 관상을 봐서 돈이나 벌어야겠다. 그러다가 역사적인 흐름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가지고 이 인물도 조선의 역사에 한번 기여하는, 그리고 나를 믿었던 사람들을 살려보겠다라고 고군분투하지만 결국엔 그게 되지 않잖아요. 역사가 스포다 보니까. 그래서 김내경 캐릭터, 관상의 김내경 캐릭터하고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유해진 씨가 연기를 잘합니다. 약간 전우치에서 봤던 초랭이 역할에서 유해진 씨가 잘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다다다다다닥 얘기하고 웃겨주고, 뭐 해적의 캐릭터도 좀 가져온 것 같고, 요렇게 유해진 씨가 잘할 수 있는 퍼포먼스로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 같은데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왜냐면 외초에 존재하는 인물에 가상의 스토리를 붙인 거기 때문에 괜찮게 봤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용이라는 캐릭터가 나약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내가 숙부인 수양에게 당하겠지? 진짜 억울하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럴 바엔 내가 그냥 굶어 죽고 말지라는 사람에서 오케이, 나는 조선이 이렇게 흘러가선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나라를 뒤집어 봐야겠어. 나는 내 숙부 금성과 나라를 뒤집어 봐야겠어. 이 계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게 한명회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그런 것인지, 그랬다면은 초중반까지 한명회에게 그렇게 찍소리도 못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임금의 자질이 있다라는 걸 호랑이 씬이나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영화에서 가장 빼고 싶은 장면이 이용이가 호랑이를 때려잡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왕의 자질은 있고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관상에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파도의 흐름을 못하고 니들은 파도 위를 잠깐 탔을 거다 라는 얘기를 좀 빗대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끼째 못 먹었던 이용이가 갑자기 화를 잡아들더니 호랑이 머리를 명중하는 거는 이거는 뭐랄까 너무 급작스러워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중간중간에 급작스러운 전개가 많습니다. 이런 건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건 나한테 설명을 안 해. 이용이가 이렇게 싸움을 잘했다고? 이전까지 보여준 거는 뗏목이 무너질 때도 물에 잠겨가지고 이러고 있던 이용이가 갑자기 화를 들더니 내 이놈 하더니 쏘아갖고 호랑이 머리를 명중한다. 그것도 날라오는 호랑이를. 이런 거는 저는 영화를 보는데 뭐 제가 영화를 전공했던 것도 아니고 너무 작품성이나 뭐 개연성을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서없는 거는 조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광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그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왕 역할을 대신하려고 궁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 궁궐에서 이거 저거 뭐 정확하게는 중전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내가 살면서 겪었던 이 백성들의 아픔 요런 것들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클라이막스에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광해는 설득력도 있고, 물론 그것도 픽션이죠. 설득력도 있고 재밌게 봤는데 요번 거는 그냥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명에도 이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갑자기 이제 노산군이죠. 단종은 갑자기 화를 내고 뭐랄까 갈등으로 치고받는 것이 좀 이상하다. 내가 중간에 뭔가 장면을 놓친 건가? 할 정도로 너무 갈등이 없는,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두서없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앞서 불필요한 장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흥행은 해야 되니까요. 웃음을 주기 위해서 넣어놨던 부분들이 뒤에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다. 전미도 씨 캐릭터는 마지막에 진짜 무슨 사람 하나 이렇게 치우듯이 끝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그냥 무난하게 실패하지 않는 작품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종의 새로운 얘기를 한다든가, 저는 관상이 그런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관상이나 광해. 그러니까 픽션은 들어가지만 정말 이게 관객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 호불호는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한 겹 두 겹 더 역사적인 거를 쌓아갖고 잘 만드는 작품들이 있었다면 요번 작품은 진짜 망하지 않게 요렇게 하면 관객들이 더 웃을 거고, 배우들도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보면 정말 웃음을 주는 배우들밖에 없어요. 이준혁 배우가 나오고 오달수 배우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유해진 배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관아에는 장이수가 있고, 이러면 사실 못 웃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장이수가 취해가지고 유해진하고 만담을 주고받는 거는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괜찮은 작품으로 봤습니다. 사실 평이한 작품이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작품은 뭐랄까 제3자의 입장으로 극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제3자의 입장으로 좀 안타깝다. 특히 아까 말했던 박지훈 배우가 워낙에 가슴 아프게 하거든요. 남자인데 남자에게 부성애를 느낀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캐스팅 요런 디테일은 좋았는데 극이 후반부에 너무 날림으로 끝나서 그게 좀 아쉬웠다. 자, 영화는 대충 이렇고요. 역사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단종은 죽을 운명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육신 사건이나 이제 금성대군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너무 적통이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자리인데 형제끼리 뭐 고륙상쟁을 한 것도 아니고 조카 자리를 숙부가 뺏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숙부의 형제들, 그러니까 세조를 따라줬고 신하들이 따라줬다면 또 문제가 없을 텐데 워낙에 적통이다 보니까 세조와 세조 일파들 빼고 나면은 모두 다 세조의 직위를 반대하잖아요. 뭐 사육신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신숙주가 죽고 나서도 그렇게 욕을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변절의 화신이잖아요. 그러니 상황으로 폐위하고 나서 이제 사육신 사건이 벌어지고 영월로 보냈더니 이제 금성대군 문제가 터진 거죠.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단종이 오래 사는 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좋았던 게 야사하고 정사를 적절하게 믹스 매치한 게 정말 좋았거든요. 이제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상 청룡포에서 관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치를 하거든요. 단종을 그 청룡포로 유치를 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관아로 끌어낼 것인가, 그걸 또 이제 금성대군하고 잘 엮어가지고 넘기고.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야사도 있고 정사도 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이제 자결했다, 자살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숙부가 내리는 사약을 먹고 죽겠는가 하고 자살을 했고, 사약을 들고 간 이제 금부도사가 이거 먹이지는 못하고 너무 어린애니까 먹이지는 못하고 엎드려 울기만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야사에는 금부도사가 이제 뭐 사약도 못 먹이고 시간은 계속 질질 끄니까 뭐 이렇게 역적 하나로 시간을 질질 끄냐, 그래서 이제 방 안에 있던 활줄로 목을 졸라 죽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영화는 이거를 잘 믹스 매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몽도라는 인물에게 방금 말했던 통인의 역할도 주고 청룡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여름이고 홍수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나오라는 거였는데 이걸 좀 더 이제 극화시킨 거죠. 금부도사가 사약 못 먹이는 것까지 잘 믹스 매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몽도라는 캐릭터는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이긴 합니다. 이제 세조실록의 적기로는 이제 자결하고 나서 예로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기에는 어몽도가 이제 흘러내려오는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묘를 썼기 때문에 예로서 장사를 지냈다면 그렇게 처리를 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타살, 사약을 억지로 먹이든가 아니면 뭐 앞서 말했던 대로 뭐 활주를 이용해서 이제 목을 졸라 죽였던 단종을 좀 죽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 금성대군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엄청 대규모 군대가 나와요. 대규모 군대를 모아놓고 이걸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실패했다고 하는데 실제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도 몇 명이 모여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라는 지역이 작지는 않으니까 이 금성대군의 파워도 있고 단종을 복귀시키자라는 여론이 잘 조성되어 있던 시기라서 대군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있고, 뭐 이거는 이제 같이 일을 꾸몄던 이보음이나 뭐 이런 분들의 배신이란 얘기도 있고 너무 간을 보다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종 얘기를 다룰 때 영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다룰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적절하게 또 여기서도 야사를 잘 섞습니다.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는 씬에서 일어나서 돌아서 절을 하는데 실제 기록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한양을 향해서 절을 하면은 세조에게 절을 하는 게 되지만 영월 쪽으로 절을 하게 되면 단종을 향해 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종을 향해 절을 하고 사약을 마셨다는 얘기가 있어서 장양준 감독님이 이런 야사나
이제 그 인물들의 최후의 디테일 그리고 인물들 캐릭터에 대한 디테일은 정말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결론을 내리자면 극장 가서 보기에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사극이 이거저거 따져서 뭐 리들리 스콧처럼 만든다. 그 중세 사극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그 고증해서 만드는 리들리 스콧이나 뭐 이준익 감독님 정도의 스케일로 뽑아낼 수 있다면, 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단종의 다른 부분, 사실 단종이 그게 주인공이 되는 작품이 몇 작품 없습니다. 단종 애사라고 50년대 60년대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아버님도 태어나기 전이라 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대부분 한명회나 수양대군 그거 아니면 개유정난을 다루는 작품에서 단종은 격까지 주연급 조연이나 아니면 그냥 조연, 어떤 때는 단역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이렇게 단종을 메인으로 내보내는 작품이 정말 오랜만이기도 하다. 공주의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의 남자도 로미오와 줄리엣 내용이 주된 내용이지 뭐 단종은 이제 좀 격가지로 빠지거든요. 단종을 좀 부각할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고, 전달해야 될 내용 전달하고 야사와 정사를 적절하게 잘 믹스 매치하거든요. 아무튼 관상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공주의 남자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육신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유정난 이후로 이제 관상을 보고 나서 그 중간 다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 단종이 유배되는 그 사이가 좀 필요한데, 픽션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픽션입니다만, 공주의 남자를 보시면 개유정난부터 단종이 어떻게 페이가 되는 건지, 거기에 이제 정종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있고 이 픽션을 보는 재미도 있는데요. 그걸 어느 정도 보고 요 작품을 보면 아, 이렇게 연결다리가 재밌게 볼 수 있다. 앞으로 저도 이런 역사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면서 영화도 다룰 거거든요. 아, 이게 처음 찍는 거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다음 작품부터는 정말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